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악행은 단순한 군사적 침략을 넘어 조선과 조선 백성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었어. 그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을 침략했고, 그 결과 수많은 조선인들이 목숨을 잃고 나라가 파괴되었지. 그의 악행을 세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동안 일본군은 군사적 목표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게도 잔혹하게 대했고 수많은 조선 백성들이 학살당했어. 일본군은 마을과 도시를 불태우고 파괴하며 민간인들을 가리지 않고 학살했지. 조선의 농경지는 무차별적으로 파괴되어 농업 기반이 붕괴했고 전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조선은 기근과 빈곤에 시달려야 했어. 일본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코베칼이라 불리는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어. 전투에서 승리한 후 조선인들의 목 대신 귀와 코를 잘라 전리품으로 삼았고, 이는 일본으로 보내져 교토의 미미즈 카기 무덤라는 무덤에 묻혔어. 이는 약 12만 명에서 20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의 귀와 코로 만들어진 것으로 히데요시의 잔인함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유산이야. 그뿐만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 중 조선인들을 대거 포로로 잡아 일본으로 끌고 가 노예로 삼았어.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가 노동을 강요당했으며 그 중에는 도공과 기술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어. 이들은 일본에서 도자기와 같은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이용되었지. 일본 도자기 산업의 발전 뒤에는 조선인 도공들의 강제 노동이 있었던 거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또한 조선의 문화재와 귀중한 서적을 약탈했어. 일본군은 전쟁 중 불교 사찰과 왕실의 보물을 약탈하며 수많은 문화재와 서적이 파괴되거나 일본으로 반출되었어. 이러한 문화적 파괴는 조선의 정체성과 유산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 전쟁이 진행되면서 전염병도 퍼지기 시작했어. 조선 전역에서 말라리아, 콜레라, 티푸스 등의 전염병이 유행했고, 이는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불결한 환경과 식량 부족 때문이었어. 수많은 조선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고, 이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조선 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또한 조선의 불교 사찰들을 약탈하고 불태웠어. 전쟁 중 많은 불교 사찰이 파괴되었고 승려들도 학살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갔지. 이는 조선의 불교 문화와 종교적 전통에 큰 상처를 남겼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쟁 전략은 군사적 승리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게 공포와 고통을 심어주는 것이었어. 그는 전쟁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지만 그 결과는 조선과 일본 모두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겼어. 그의 죽음은 조선과 일본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 9월 18일에 죽은 후 일본군은 귀국할 수밖에 없었지. 이 과정에서 조선은 다시 한번 전쟁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어. 일본군의 철수는 조선에게 잠깐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전쟁의 피해는 오랜 시간 동안 조선 사회에 남아 있었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은 그의 군사적 야망의 종말을 의미했지만 그의 유산은 여전히 한일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의 침략으로 인한 상처는 오늘날에도 기억되고 있으며 이는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 있어. 그동안의 악행과 잔혹함이 결코 잊혀지지 않아야 할 이유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은 비록 그의 군사적 야망을 끝냈지만 그의 침략과 잔혹한 행위들이 남긴 상처는 한일 간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어. 히데요시의 죽음 이후에도 조선은 전쟁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고 일본과의 관계는 깊은 불신과 원한으로 남아 있었어. 오늘날에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행적은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으며 두 나라 사이의 과거사를 되새기며 평화와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역사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이야.